개인처벌법 진작 통과됐다면 아파트에 침입해 새 모녀를 숨지게 한 피의자 김태현이 어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기 전 김 씨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영상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놔주시겠어요? 팔 좀 놔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왜 죽였습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줄 생각 있나요? 네. 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저희가 같이 모셨는데 교수님 영상을 저희가 함께 보셨는데 이제 검찰 전 송치되기 전에 이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함께 보시면 일단 뭐 경찰한테 팔을 좀 놔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사과도 하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또 고개도 끄덕이고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포토라인 앞에 범죄자들, 그러니까 피의자들과는 좀 모습이 다르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많은 연쇄살인범들, 뭐 토막 살인을 한 그런 아주 그 흉악범들이 그 송치될 때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은 처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을 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눈을 그대로 들고 오면서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할 때 좌우를 이렇게 살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왔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됐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마음의 준비일까요? 내가 이제 이번에 그 언론을 접하게 되면 뭔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예. 그 얘기를 자기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하는 어떤 다른 소리 안 들어가고 아주 깔끔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이제 그 1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은 내가 준비한 얘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릴 것 같다라고 해서 아예 선을 딱 미리 긋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 진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자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갑자기 그 옆에 있는 형사에게 팔 좀 놔달라. 예. 형사가 당황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예. 형사도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 이 무릎을 꿇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죄를 하는 그 최대의 어떤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번에 엎드리는 것 정도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스크 같은 경우도 저게 벗을 건가? 이거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쓱 벗었어요. 예. 네. 너무 쉽게 이제 흘러가고, 그리고 나중에 범행 동기라든가 자세한 얘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일관을 한 것으로 봐서는 자기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번부터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예. 어떻게 보면은 김태형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도 꿇고 죄송하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과연 이 사과에 진전성이 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김태현 범행이 일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기 때문인데, 오 교수님 보시는 것처럼 평소 사용하지 않는 게임 아이디로 큰딸의 근무 일정을 파악한 뒤에 집에 침입을 했고, 또 범행 전에 급소 같은 검색을 했고, 또 휴대전화 통신 기록도 삭제해서 자신이 추적되지 않도록도 조치를 했고, 네.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의 사과가 진정성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전형적인 계획범죄입니다. 물론 이제 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충동적으로 저런 어떤 그 생각을 했을 수는 있지만, 예. 일단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그 세 사람을 살해한 그 집에서 발견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옷을 한 벌 더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본인이 목표로 하는 그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성공을 했으면 옷을 갈아입고 또 도주를 할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본인이 갔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세 명을 갖다가 살해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것이죠. 네, 교수님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 김태현이 지난해 이미 미성년자에게 음란 전화를 걸었다는 그 비슷한 전력이 있었다.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통상 이런 종류의 그 범죄자들은 여러 개 이상 그 성행동, 즉 2개 이상의 성행동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이전에 이제 그 절시음욕적, 즉 어디 가서 어떤 상황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처벌받은 경험이 있고 또 이제 그 전화 음욕증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상대에게 보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처벌받았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이가 현재 24살인데 24살에 저 정도의 어떤 그 경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빙산의 일각, 즉 다시 말해서 거기에 곱하기 10을 해야 될지 50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그 추가적인 그런 어떤 그 성범죄 관련되는 그런 비행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사건도 그와 유사한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네. 저희가 이번 한랭킹 제목을 스토킹 처벌법 진작 통과됐다면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김태현이 지난해 음란 전화로 스토킹 처벌을 받았는데 그게 지난달 10일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명령 선고를 받은 겁니다. 네. 그런데 그로부터 13일 후에 바로 세모녀 자택에 침입해서 살해를 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는데 물론 이 법은 이제 올해 9월 달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지아 변호사님, 네. 만약 이 법이 통과됐다면 예. 네. 그렇다면 김태현이 범행하기 전에 이미 구치소에 갈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범행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많은 사람들이 표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가 딱 발생했을 경우에는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해자한테 접근 금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판단하면 법원에 청구해서 유치장이나 아니면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 처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전에 이제 전화음욕증의 발현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서 이거 재발 우려가 있다, 가둬놔야겠다라고 했다면 이 세모녀 살해 사건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었겠죠. 네.